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벽에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종목들 간의 흐름이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더욱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해외 선물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신다면은 지금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구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신세계 배너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실시간 참여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마스터님과 그리고 함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상담 내용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는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고 또 그간 간밤에 들려온 뉴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뉴스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릴 출연진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목요일날 뵙다가 수요일날 원유 재고 발표할 때 딱 만나는데요. 오늘 또 좀 재밌게 좀 시장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원유 재고 발표 함께하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런 이슈들 좀 쉽고 알기 쉽게 좀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외신 읽어주는 여자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최근 이 전쟁 가방이 인기라고 합니다. 계속되어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리스크를 발생을 시키면서 다들 불안 심리가 작동을 해서 이 전쟁 가방을 통해서 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는 건데요. 이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가끔씩 불안해지실 때 있으시잖아요. 저희 신세계 시청하시면 저희가 안정감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저희 신세계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발빠르게 외신 찾아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윤희라 캐스터 함께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외 선물 전략 짜주실 마스터님 궁금하시죠? 지금 그 마스터님을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는 뭐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 자주 너무 보다 보니까 궁금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일장 보시면은 이제 전전일이죠. 월요일날 제가 나올 때 리뷰 드렸던 5일 목표가를 그날 바로 도달을 시키고 정정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리뷰를 드리고 오늘 원유 재고 지표 발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기법에 대해서 살짝 리뷰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월요일 날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매매 전략 그리고 신세계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오늘 2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신세계 통해서 이제 새벽이죠. 어제서 이제 오늘로 넘어가는 1시 45분에 옐런 의장의 발언 상당히 궁금하다라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옐런 의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무게를 더욱더 실
잃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현재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올라온 속보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반등 속 혼조 구간을 보였다라는 뉴스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0.05%가 하락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호주 달러화 소식입니다. 1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 이 철광석의 약세 때문이다라는 그런 분석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에는 미국 금리 인상과 이런 세제 개편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원유 재고 발표 날인데 잠시 후에는 EIA에서 발표되는 재고고요. API에서는 미국 원유 재고가 76만 배럴이 좀 낮아졌다,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속보입니다. WTI 시간에서 급반등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9시, 우리 시각으로 9시 30분에 내구재 수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일단 1.7%로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 0.9%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지표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옐런 의장에 대해서는요, 클리브랜드 컨퍼런스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더욱더 지지하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 점검을 통해서 이 전략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옐런의 매파적 입장을 재확인한 속에 주가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에서 살짝 강보합권으로 올라갔네요. 2,501.2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금리 인상 기대감 강화로 미국채 하락 반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국채 가격 역시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126 가격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고 125-1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연내 미국 금리 인상 스탠스 유지로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화에 대해서 향방을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유로화는 오늘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18도 깨졌고요. 1.1776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다음 이슈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과 그리고 원유 생산업체들의 해장에 또 영향으로 소폭 조정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견인데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 52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52.0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사이에 종목들 간의 흐름이 정말 빠르게 변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이슈는 옐런 의장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재확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채와 그리고 유로 FX 그리고 지수 이 세 가지 종목이 중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슈 좀 출연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면서 의견을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S&P 500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5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2,501.7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먼저 그럼 S&P 500에 대해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아, 모두 업인가요, 지금? 네. 역시나, 네, 업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동일이 됐는데, 자, 윤희라 캐스터, 외신 뉴스 들려줄까요? 네, 오늘장에서는 외신에서 어떤 뉴스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U.S. futures point to a higher open after the Fed's hawkish tone, Trump to speak on tax refor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옐런 의장 발언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Federal Reserve Chair Janet Yellen said Tuesday it would be important to keep monetary policy on holding, waiting for inflation to reach 2%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옐런 의장은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이 2%를 찍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무모하다, 경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점진적이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상당히 불확실하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접근은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배 장 시작하면서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오늘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도널드 트럼프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The much anticipated tax reform package is expected to be presented during a speech in Indianapolis at 3 p.m. ET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 구체적인 디테일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가 사실 발표를 하는 세제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시민들 중에 57%만 찬성을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민들의 의사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세제 개혁안이지만 미국 기업들에게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굉장히 부호들에게 정말 큰 이득을 갖다 주기 때문에 S&P에 이런 발표가 있을 시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가시면서 이 발표 시에 참고해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관련해서는 Shares인 나이키 그리고 Elsevier 그리고 룩서리티카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Shares인 나이키는 좀 빠진 모습이지만 Elsevier 그리고 룩스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의류 시장 자체가 지금 유럽 관련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악영향을 좀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S&P 시작할 때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가에 대한 부분, 역시나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쏟아냈는데 불확실하지만 또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또한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요. 또 그 안에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뉴스도 좀 부딪히는 만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 20분 트럼프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요. 법인 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춘다라는 그런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법인 세율이 35%에서 20%로 낮춘다라는 의견이네요.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법인 세율도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한번 짚어주시고 의견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네네. 결론적으로 그 말이 그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참 S&P 지수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금리를 인상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다른 유로가 빠질 것이며 국채 가격 하락할 것이다.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딱 하나 좀 애매하게 뭔가요? 지수가. 제가 지수가 좀 밀려줄 거다. 지지부진하고 좀 밀려줄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좀 강하다고 봅니다. 안 강하다고 빠지니까 보는데 강해요. 네네. 역시 이제 세제 개편안 이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실적 시즌이 미국도 돌아오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대부분 몸을 많이 사렸어요. 9월 동안에 지수가 그러니까 S&P나 이런 것들이 조정을 살짝 그러니까 고점에서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아주면서 몸을 많이 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컨센서스를 많이 낮춰놨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이게 주식 쪽이나 어디 다 똑같은데 실적 시즌 다가오기 전에 항상 이렇게 죽는 소리 합니다. 힘들어. 네. 뭔지 알 것 실적 안 나올 같아요. 것 같아. 그러다가 실적 시즌에 되면 막상 잘 나오면 다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인데 죽는 소리 좀 하다가 지금 이제 실적이 그래도 좀 받쳐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들 실적이 좋은 걸로 심리적인 센티멘탈이 그렇게 다가올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존재했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제 좀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쉽게 하락한다고 속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다른 건 다 맞췄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정말 좀 이따가 유가할 때 제가 얘기 드리겠는데요. 저는 네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제가 예상이나 이렇게 분석을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좀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얘기도 많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연휴 동안에 아무 일만 없으면 지수가 크게 빠질 일은 없다. 북한에서 지금 벼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데 가끔
예, 무는 경우 가끔 있어요. 예. 저한테 꼭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네. 싸납게 이렇게 짖는 개가 이렇게 살짝 무는 경우 있거든요. 물어요. 예, 근데 뭡니다. 짖는 개가 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꼭 100% 맞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짖어대긴 하는데, 이렇게 짖어대는데 위협까지 요즘 좀 하는 상황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만 없다면 지수가 쉽게 밀리는 거는 이게 없을 거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전에 출연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과 그리고 지수 흐름도 연이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지수 역시나 강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여기서 또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수 오늘도 업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좀 의견을 보태드리자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계속적으로 발발이 되는 가운데, 이런 옐런 의장 발언과 그리고 달러의 강세가 상당히 지수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 이 가격대에서 리스크로 인해서 빠지지도 않고 유지가 된 상태로 꾸역꾸역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은 상승 쪽에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오늘도 업을 들었습니다. 자, 2,502선까지 올라가네요.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월요일장에 우리 양지수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주셨잖아요, 마스터님. 네, 저희가 이제 월요일장에 실질적으로 9,495선에서 돌파하는 포인트에서 매도 포인트를 방 끝날 때, 네. 방송 끝날 때 저희가 수익 포인트를 내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포인트를 빠르게 회복해서 다시 올라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장의 지지선은 다시 94선으로 살짝 내려가서 지지 포인트를 계속 받고 추가적인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포커스 하셔야 될 부분은 일단 옐런 의장 발언이 있었던 전일 새벽 부근에 어떻게 차트가 일어났는지를 좀 포커스 하셔야 되는데 네네. 이때 실질적으로 옐런 의장의 매파적 발언 부분은 기업 실적 부분의 악화 쪽으로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네. 상방 쪽으로 의미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 두 개가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옐런 의장 발언 중에도 하락분을 많이 내지 않았죠. 지지 포인트를 아직까지 지지한 상태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정책 부분이 공격적으로 나왔음에도 하방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보실 때는 모멘텀은 오늘은 상방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박스권은 아직 상단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상태에서는 빠르게 추세를 제대로 구간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포커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가를 보니까요. 2,494선이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네. 저번 주 금요일에 계속해서 네. 지지선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저희 월요일장에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와서 지지를 받기 또 시작을 한 거죠. 네. 오늘 지수 에이지시스템 마스터님 그리고 신세계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장 저가를 보면서 에이지시스템 마스터 딱 떠올랐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 S&P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나스닥도 현재 시세 볼까요? 자, 그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나스닥이었습니다. S&P가 보합권에서 움직일 때 나스닥은 더욱더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현재 흐름 보죠. 5,913.25포인트입니다. 지금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0.40%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증시 개장 전이기 때문에 두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 이후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제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가장 또 집중적으로 보실 종목이 미국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속보도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세제한 연설을 앞두고 하락했다라는 그런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요. 많이 밀렸어요. 0.41% 하락한 125-1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장만 해도 126선을 지켜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까지 흐름은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바로 미국채 10년물인데요.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 강화로 미국채가 하락 반전했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할까요? 자, 국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나 지수가 올 업이었던 반면 또 국채는 바로
다운입니다. 역시나 네, 그 두 종목의 연관성 때문일까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윤희라 캐스터, 국채에 대한 의견, 이 세제 개편안과 이런 각종 뉴스들도 함께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국채 관련해서도 이 옐렌 의장의 연설과 함께 이 트럼프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nvesting.com에서 좀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파헤친 그런 아티클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ellen did not break new ground yesterday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She reaffirmed the impression at her recent press conference that the uncertainties about inflation do not stand in the way of another hike this yea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유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추후에 이야기를 하게 해드리고요. 어제 이 연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연을 시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옐런 의장이 she acknowledged three areas of uncertainties about inflation which she and the Federal could be wrong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옐런 의장이 본인과 연준이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잘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것이 오히려 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좀 메디아가 좀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좀 지적인 어니스티 그러니까 좀 지적인 솔직함에 대해서 더 크레딧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국채 가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는 이 트럼프 관련해서 이슈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 President Trump is expected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tax reform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제 개혁안 관련해가지고 오늘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corporate tax죠. 그 기업 세제 개혁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기업들이 큰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사실은 it's the important point to remember that it is very still early days for tax refor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은 세제 개혁안 관련해서 너무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패스가 되기에도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나 또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구체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고 좀 보고 있다. The latest implosion of effort to replace the Affordable Care Act underscores the legislative hurdl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법적인 관련 절차에서도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발표를 하면서도 그렇게 크게 국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시각이에요. 일단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국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부분까지 지금 나온 뉴스들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미국 금리 인상 베팅은 이 롤러코스터 앞으로 또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이제 9월 말이니까요. 12월까지 아직까지는 시간이 넉넉하고 또 많이 남았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도 같은데 자, 해설위원님의 분석을 함께 들어보면서 파헤쳐 보도록 하죠. 네. 해설위원님. 저는 국채 얘기하는데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세제 개편하고 별로 상관이 크게 없어요. 그냥 네네. 우리가 느끼는 게 이걸 왜 이제 기사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이게 국제 차트죠. 미국채 10년물인데 하락했습니다. 제가 하락한다고 얘기 드렸죠. 네. 저는 이 미국채 10년물이 왜 하락할 거라고 봤냐면 네. 간단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를 거라고 봤기 때문이죠. 네,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방송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에서 계속 바닥 다지고 올라올 거다. 계속 올라올 거다. 달러 인덱스 올라올 거다. 근데 12월에 금리 인상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올라온 게 말이 되냐? 이분들은 2년 전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달러가 급등을 보일 때 그때 시장을 전혀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분명히 얘기 드리면 10월 달부터 그때도 12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2월에 진행했던 부분을 10월 달부터 반영돼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네네. 쭉 올라갔습니다. 쭉 올라갔던 기간에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에 이제부터 스타트를 시작했다. 제가 감히 얘기 드리지만 달러가 반등할 거라고 얘기하는 방송은요, 서울TV 이 프로그램이 제가 처음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 드리면.
예,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여기저기 다 알아봤는데, 네. 단 한 분도 이렇게 예상한 적이 없어요. 근데 달러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 왜냐하면 달러가 왜 오르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미리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국채 가격은 밀리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이 되면 국채 가격은 밀리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 달러가 오르는 거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에 유로화를 한번 볼게요. 네. 유로화를 보시면, 자, 유로화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급락하기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달러가 오르니까 유로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기름을 하나 부었어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이 압승 못했어요. 압승이 아니죠. 네. 네. 이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그 정당이,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이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 원래 처음으로 3당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유로화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유로화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오르는 걸 더 가속화시켜주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전 다 예상을 했냐? 맞습니다. 다 예상을 한 겁니다. 네, 다 예상을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예상했으니까 제가 달러가 그럼요, 오른다고 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달러가 오른다고 했을 때 얘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분명히 위안화 환율고시 절하하면서 시작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어느 정도 스타트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기조라는 게 이쪽 기조로 갔다 이쪽 기조 넘어가는데 기조의 흐름 트리거가 있어요. 그 트리거가 바로 이 달러를 움직인 트리거, 위안화가 절하고시 한 게 트리거였거든요. 트리거가 되면서 이게 서서히 이렇게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반등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국채 가격이 반등하려면 딱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북한인가요? 두 가지 변수가 있네요. 북한과. 네. 북한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나중에 분석을 할 때 김정은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하고 싶어요.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네네. 네. 예상이 안 되니까. 예상이 전혀 안 되니까 그 변수 하나와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앨런 회장이 만약에 정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과도하게 좀 생각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을 시킨다. 그럼 12월에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옐런 의장의 물론 연임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다들 보지만, 혹시나 이 두 가지 변수 중에 옐런 의장이 연임되거나, 김정은이 정말 뭔가 자기가 이제 좀 심하게 대응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과격하게. 네, 과격하게 대응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국채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반등의 포인트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12월에 금리 인상 이후에 앨런 회장이 계속 신호를 주는 게 뭐냐면, 이 뒤에는 금리를 계속 속도감 있게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에 올리는 건 괜찮은데, 그 이유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속도를 무조건 늦춰서만 안 된다. 그러니까 앨런 의장 본인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분석하는 거 뭐냐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땡겨야 된다는데, 땡겨야 된다를 바로 얘기하면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니까, 네. 12월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하면, 그러면 좀 땡겨야 된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채가 반등하려면 약간의 그 두 가지 변수 아니면 사실상 반등하기 좀 힘들다.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상당 시간에 걸친 각 나라의 움직임과 그리고 반응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함축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시간만 더 있었으면 독일 총선 때문에 이탈리아, 그리스가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 상황까지 좀 얘기가 드리기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볼까요? 이탈리아는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파시스트랑 나치스트가 다시 득세하고 있다 막 이런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이 부분은 또 자세히 또 시간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제 기조라는 것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중국 쪽에서 고정 환율이잖아요. 이런 위안화 평가 절하를 스타트로 해서 그게 트리거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고, 국채가 이제 여기서 올라갈 두 가지 요인은 더 막강한 북한 리스크 또는 금리 인상과 그리고 독일에 대한 부분도 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그 국채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 관점 부분을 좀 어렵게 보시게 될 것 같아서 딱 그냥 두 가지만 포커스해서 드릴게요. 정확하게 금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 안전자산 성격이죠. 네, 딱 리스크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만 딱 나눠서 깔끔하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골드랑 비교해서 같이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전일장 기준으로 이제 매도세로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포인트가 똑같이 골드와 채권 마찬가지로 1시부터 스타트를 고점을 만들고 하방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똑같이 1시부터 스타트를 했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옐런 이장 발언에 대한 예측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시에 매도세로 꺾였던 부분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옐런 이장 발언 후에 강 웨이브를 치고 나서 매도세로 꺾여서 내려온 상태고요. 네, 채권 기준으로 일단 차트 분석을 들어가자면은 125포인트 18.0에서 기존에 매수 지지세가 있었던 포인트입니다. 실질적인 매수에 대한 매집이 약하게 있었던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 다 깨지고 지금 금일장에 보시면은 18.0을 반대로 저항선으로 돌려서 매도 포인트로 써놓은 상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분명히 단기적 차트 부분으로도 매도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 상태고 장기 모멘텀상으로도 금리 인상 부분 때문에 매도세가 더 강한 상태가 맞죠. 모멘텀상으로도. 그래서 분명히 모멘텀 그리고 단기 차트 둘 다 매도세 부분이 맞고요. 다만 지금의 금리 인상 부분을 반영하기에는 굉장히 시기 부분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오늘 장에서도 매도세로 끌고 갈 것이냐. 굉장히 그 부분은 약합니다. 모멘텀상으로 너무나 먼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일장에서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18.0까지 다시 올라오셨을 경우에 저항 여부를 보시고 다시 꺾여서 내려간다. 그때는 단기적 매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만 지금 관점에서 매도세를 빠르게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14.5까지 살짝 올리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못 받고 다시 18.0에 올라탈 경우는 매수세로 일시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캐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북한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옐런 이장에 대한 연임 여부 이런 두 가지 여부들을 좀 캐칭하시면서 리스크 부분만 조심하시고요. 나머지 모멘텀들은 하방은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에이지스님이 저는 약간 말을 어렵게 하는 재주가 있는데 에이지스님 말을 정말 쉽게 풀어주시네요. 상당히 좀 제 얘기 듣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지스님 얘기 들으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마스터님이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알아듣기 또 편하고 쉽게 이렇게 전략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지금 미국 증시가 개장된 이후 6분이 지나간 시간인데요. 현지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지금 S&P 500 지수, 지금 2,505.75포인트까지 올라갔네요. 네. 안 밀리네요? 네. 정말 뭐 해설위원님 말씀처럼 강하네요. 일단 지수 강하고요. 저희가 매수를 든 어떤 힘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매수를 든 어떤 보람이 있네요. 굉장히. 저는 이 얘기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매수 들어서 그 미국의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이걸 보고 매수가 맞겠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 생각, 그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실현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튜브로도 뭐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네,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현재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 나스닥 역시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5,930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전권율 대비 0.65%, S&P보다는 더욱더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는 지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FX도 보도록 하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1.17765달러에서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알아본 국채 흐름 다시 한번 볼까요? 지수는 오르고 있고, 그리고 국채도 함께 지금 하락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아랫꼬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125-15선까지 올라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볼게요. 자, 크루드오일 볼까요? 52.07달러, 06달러, 여전히 52달러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국채까지도 이슈 알아봤고 개장 이후 현재 시세도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유로FX인데요. 자, 유로FX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보시면은 1.1778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며칠 전만 해도 1.12 그리고 1.2 그리고 1.19, 1.18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뭐 역시나 유로는 저희가 방송 전에 안 맞춥니다, 절대. 네, 다른 의견을 또 말씀드리지 않잖아요. 오늘 지금 지수와 국채 그리고 유로까지 만장일치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에서는 조금 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에는 제가 좀 짠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느꼈었는데 언제요? 처음에 왔을 때 포털분들이 너무나 똑같이 드시고 저만 다른 의견을 들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짜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오늘 장은 그냥 느낌이 기본적으로 일반 트레이더분들이 보셔도 장이 너무나 명확하게 깔끔하게 발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오늘이야 좀 기조가 확실하게 나온 그 뭐 중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간에 이렇게 엇갈리는 것 같고 이전에는 워낙 좀 애매한 시장 흐름 또는 분석하기 참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운 드셨죠? 당연히. 네. 저는 이미 월요일 방송에서 매도 포인트를 방송 중에 신세계로 드렸었죠. 맞아요. 445포인트에서 매도를 쳤고요. 저희는 이 매도 포인트 이후로 아래로 한 번도 매수 포인트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단 한 번도 매수 포인트 드린 적 없이 445에서 이제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비율을 작게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도 포인트 끌고 가시는 분들, 좀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께서는 목표가를 잡으시되 500단위 기준으로 해서 가격대 저항만 좀 조심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신저가 부분이니까요. 네, 단위를 그럼 500으로 끊는데 지금 마스터님 지금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막 저희 방송을 보시거나 또 LG시스템 마스터님의 말씀을 듣고 추격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격 매도는 저는 언제나 금지입니다. 추격 매도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반등 올라올 때마다 잡아 들어가시라. 저희가 이제 저희 월요일장에도 이제 잠깐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게 9,200에서 한번 드렸다가 청산을 제가 400부분까지 드리고 445에서 올라왔을 때 매도를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등을 칠 때 해당 포인트에서 기관의 명확한 매도 매집이 있었던 라인에서만 매도를 가셔야지 그 이외의 라인에서 추격으로 가시면 단기 손절로 길게 끌고 가실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끝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서 깔끔한 매도 포인트들만 골라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추세가 오늘까지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은 3거래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그럼 나 지금 매도 포지션 딱 들어가실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께서 지금 신세계에 제가 매도 포지션을 드렸어요. 지금 그래요. 5개 정도 드리고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면. 네. 자, 지금 서울금융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세계 배너 바로 눌러주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서 LG시스템 마스터님이 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신호 바로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에 있어서는 매도 포지션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부분까지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해설위원님 역시나 뭐 다운이시잖아요.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저는 뭐 지수적인 포인트는 LG시스템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얘기를 드릴 게 좀 없는데 전 약간 정치적 상황을 좀 얘기 드릴게요. 독일,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이제 유로화가 반등했던 부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반등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쭉 올라왔던 이 포인트, 이 쭉 올라가는 흐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2에서 드라기 총재가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라는 언급을 좀 하고 영란은행에서 마크한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이 빨리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유로화 역시 거기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왔던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유럽의 기업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면 유로화가 올라가게 되면 유로화에 대해서 그 대출 자금을 쓰고 있는 이탈리아나 피그스 국가들이 상당히 은행들이 부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 유럽의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이제
통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다가 이게 독일 총선을 계기로 지금 쭉 밀려주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밀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안 밀리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 밀린 건데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사실 마크롱이 당선이 되면서 이 약간 포퓰리즘의 구구파들이 계속 승리하다가 거기서 한번 막혔거든요. 맞아요. 네. 깃발을 다 꽂고 있었는데 거기서 깃발을 못 꽂았어요. 못 꽂았는데 독일 총선에서 깃발을 꽂지 못했지만 그런 어느 정도 가능성 그쪽에선 극우파들이 봤을 때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을 존재하게 만들어줬던 독일 총선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탈리아 정치적 상황하고 좀 맞물리면서 이탈리아에서도 약간 좀 불안한 요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치명타가 하나 터졌어요. 그러니까 뭔가요? 지금 터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터키랑 지금 이라크 이건 유가하고도 좀 관련 얘기인데 터키가 유럽이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라크의 이제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가 독립투표를 해버렸어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우리 북한하고 미국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터키가 그러니까 쿠르드 자치정부라는 그 이제 쿠르드 민족이 있는데 이 쿠르드 민족이 독립을 하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공의 적이 있으면은 그 공공의 적 때문에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IS라는 공공의 적이 있으니까 쿠르드와 이라크 그리고 다 뭉쳤어요. 뭉쳤다가 이제 IS가 없으니까 쿠르드족이 이제 독립하겠다. 강행을 한 거고 이 독립에 제일 민감한 게 터키입니다. 왜냐하면 쿠르드족이 터키에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영향을 받아서 터키에서 또 독립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라크와 터키가 연합해서 군사훈련 준비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일조 촉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정학적인 이슈가 좀 생기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때문에 난민의 유입, 예를 들어서 실제로 여기서 터지면 또 전쟁이 터지면 지금 터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갔다 오는 터키는 그냥 이제 공습하고 시작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라크 땅이기 때문에 이라크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라크 내 내전이 일어나면서 터키 내 내전 그리고 그게 상황이 계속 심화가 되면 결론은 또 난민들이 또 유럽으로 또 몰릴 거거든요. 유럽으로 또 몰리게 되면 결국 극우파가 이기는 시나리오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럽을 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쉽게 반등하기가 좀 좋은 자리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속보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터키 석유관 폐쇄 위협으로 인해서 내년 공급부터 지금 공급 부족이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속보이고요. 그리고 쿠르드 독립투표가 93%의 찬성이다. 군 동원에서 제압 나선 이라크와 터키라는 그런 속보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죠? 네. 요즘에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좀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네. 군사적 옵션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군사적 옵션이 유행이에요, 유행. 아니, 뭐 그런 통화정책 기조도 함께 이어가듯이 이런 뭐 군사적 옵션이라는 네. 얘기를 상당히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정상들의 발언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해설위원님과 함께 이런 세계 이모저모 또 함께 시황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부분 함께 했는데요. 자, 그럼 윤희락 캐스터 함께 외신 들어볼까요? 네, 외신 쪽에서도 뭐 유로 관련해서는 메르켈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unday's German election results profit taking by Europe bulls is also behind the selling pressure. 뭐 아직까지 좀 많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실 좀 메르켈이 의식을 했는지 방금 그 BBC에 올라온 좀 속보에 따르면 German Finance Minister Wolfgang Schäuble will become president of German Parliament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독일의 그 뭐 재무장관이 지금 그 독일 의회에 그 의회장으로 좀 취임을 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지금 메르켈이 여태까지 종용을 해왔고 좀 거절을 하다가 지금 취임을 해서 좀 유로존 관련해가지고 좀 경제 전문가에게 좀 맡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유로 관련해서 여태까지 뭐 메르켈의 득표율이 저조해서 아무래도 유로존의 수장으로
강자로 꼽혀왔던 메르켈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좀 유로존의 약세도 흐름을 보였지만 the US dollar is rallying for the third consecutive days as rich markets pricing of a December 2017 rate hike from the Federal Reserve has risen further, now at 70%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현재 7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76%까지 더 올라갔다고 좀 조정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같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고요. 오늘 좀 중요 가격대를 또 애널리스트 쪽에서 이야기하기를 1.1750 레벨을 처음엔 테스트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면 and then eventually then 1.17 그러니까 1.17이 깨지면은 그러니까 1.17이 깨지면 1.15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참고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그러면 1.17이 깨진다면은 더욱더 하방 쪽에 열려 있는 부분 1.15까지를 봤는데 두 분께 이 외신에 대한 분석 그 가격대도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마스터님, 지금 외신에서 1.17이 깨진다면 1.15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부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유로는 신저가를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대 저항 위주로만 베팅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500단위로만 잘라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1.5는 일단 장기적 가치 관점이기 때문에 금일 안에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에서 장기로 저희가 1.2부터 계속해서 매도의 관점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제가 계속 드라기 총재는 1.2선을 유지하기 싫어한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외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하나였죠. ECB가 내놓는 정책이 결국엔 유로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관점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더 이상 이 가격대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아무리 하락한다고 와주이라도 유로가 먼저 꺾여서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태는 일반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유로를 이끌었다면은 지금 상태는 유로가 반대로 달러 인덱스를 이끄는 과정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달러 인덱스 부분이 그냥 놔주고 있습니다. 네, 놔주고 있고 옐런도 같이 함께 인상 쪽으로 발언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을 그냥 주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관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부분만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번에 법인세율 관련된 얘기가 있었죠. 법인세에 관련된 얘기 부분이 기업의 재무제표 부분을 호조세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은 와중에 금리 인상이 그거를 상대적으로 상쇄시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의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인증을 시켜주고 싶은데 옐런의 발언이 그거를 반대로 막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옐런의 어떤 독주 부분을 막고자 하는 액션을 추가적으로 연내에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유로나 달러 인덱스의 지금의 흐름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만 참고해서 장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오늘 하루 1.15까지는 떨어지면 이거 난리 납니다. 네, 해설위원님 1.15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면 유로에 대해서 좀 바닥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15까지 그러니까 네. 외신에서 1.15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다 예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120일 깨진다는 얘기인데 120일 깨지면 당연히 그렇죠. 금방 하겠죠, 당연히. 네네. 이런 분석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ETF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해설위원님 ETF를 상당히 좋아하세요. 해외 선물과 어울리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석 자체를 믿고 오늘 하루에 거길 깨겠다라고 뭔가 난리가 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렇죠. 뭔가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그래도 오늘 흐름에선 어느 추세 하방이다. 그 정도의 의견을 좀 강력하게 필요한 정도라고 좀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오늘장이라고 제가 붙였나요? 저 오늘장이라고 붙인 적 없는 것 같아요. 좀 긴 추세적으로 봤을 때 1.5. 제가 얘기 드린 거 뭐냐면 1.15가 깨지는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잘 아시는 포인트예요. 120일선이에요, 여기가. 네네. 이 120일선 깨지면 추세 바뀌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지지라인이라는 거. 여기서 더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1500선 부분을 이 나왔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강추세로
강추세로 유로를 끌어올렸던 완전, 픽스 부분이 올라갔던 포인트. 지지 포인트의 최저가 부분이 1,501.15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보고선 기관들에서는 분석을 들어간 것 같고요. 다만 중간에 지지 포인트가 살짝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1.16750 라인에서 과거 연결 선물 기준으로 지지 포인트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중간 딛고 가는 저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유로 FX에 대해서 저희가 업앤다운 의견을 확인했을 때 모두 다운으로 들은 만큼 오늘 뭐 금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방 쪽으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유효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올라올 시 매도 포지션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함께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일단 저희가 세 번째 이슈까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 잠시 후 2부에서는 크루드 오일까지 점검을 도와드리면서 원유 재고 발표도 함께 중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에이지 시스템 마스터와 김정철 해설위원과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